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 한 달 앞 어닝 서프라이즈 주인공은 2분기도 3주를 남겨둔 가운데 증권가는 실적 기대감에 부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바닥을 다진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데다 달러 가치의 상승에 따른 수출 기업 호재가 이어지리라는 전망에서입니다. 증권가는 최근 한 달 사이 2분기 영업이익 눈높이가 오르고 있는 운송과 증권, 보험주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과에 달렸다. 하반기 주목할 K바이오는 누구? 글로벌 금융시장의 통화 정책 전환 기대감이 커지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투자 심리가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R&D나 상업화 성과를 확보하는 기업 위주로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는 올 하반기 주목할 만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SK바이오팜, ABL 바이오 등을 꼽았습니다. 패널, 기판, 회로, 아이폰 첫 AI폰에 부푼 부품주. 애플의 AI 로드맵 공개가 가까워지면서 아이폰 수혜주에 관심이 쏠립니다. 증권가는 대표적 수혜주 LG이노텍을 비롯해 이수페타시스, ITM 반도체, 자화전자 등을 새롭게 떠오르는 아이폰 수혜 종목으로 꼽습니다. 이달 현지 시간 10일에서 14일 열리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애플이 생성형 AI 지원에 초점을 맞춘 iOS 18 체제를 공개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일간 한 주당 주주 7번 바뀐 산유국 테마 단타 매매 주의보.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고 발표한 이후 석유, 가스 관련 종목들의 단기 매매가 늘어나며 주식 보유 주주가 바뀌는 손바뀜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발표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단타 매매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도체랑 2차 전지 모두 다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다만 지난주 금요일장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고용 지표가 좀 뜨겁게 나오게 되면서 지수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부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먼저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고박사 인베스트먼트 고민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개장 전에 살펴볼 종목과 이슈 먼저 체크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가 있는 한 주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 수요일 밤이죠. 미국의 CPI 발표가 있는 한 주고, 특히나 목요일 새벽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를 앞둔 그런 한 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보합세나 또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지수 같은 경우도 코스피의 반도체, 그다음에 코스닥의 2차 전지의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지수 같은 경우는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양봉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별주를 파악해보니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어려움을 좀 겪고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던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원전, 특히나 동해 석유전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락이 상당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대가 있고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날 만한 종목을 오늘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성창투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대성창투 종목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창업투자 회사입니다. 지난 2021년도죠. 2021년도부터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다가 이번에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특히나
지난 2018년도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시프트업이라는 게임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때 당시 게임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시프트업이 2,300억 수준의 기업 가치를 좀 받았다가 이번 2024년도에 투자업계에서 약 3조 원에 가하는 약 10배 정도가 상승한 그런 몸값을 이번에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몸값을 그런 2,300억대의 초기 투자를 했고 이번에 시프트업이 코스피 상장 이슈가 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대성창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난 2021년 당시 5,700원 주가 상승 추세 저항을 지속적으로 맞았다가 이번에 상승 추세를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돌파하고 최근 단기 저항이었던 2,250원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시가부터 2,400원까지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00원까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5% 이상입니다. 5% 이상의 목표가를 그다음에 손절가는 2,150원 라인대를 좀 잡아주신다면 대성창투 단기적으로는 좀 스윙적으로 가져가도 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종목은 아주아이비 투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두 종목 다 이제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이 창업 투자사 회사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말이 좀 나왔던 야놀자에 대한 미증시 상장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다음 달이죠. 7월 달에 아무래도 상장을 할 가능성이 조금 뉴스로 좀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집중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이 종목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했던 종목입니다. 지난 2021년도에 9,350원대 가격을 하던 종목인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2,000원까지 빠졌다가 이 야놀자 미증시 상장 기대감이 좀 나타나면서 이제 반등을 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대 낙폭을 했고 이제 좀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다. 이렇게 추세를 상방으로 좀 전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또한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관심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마찬가지입니다. 5% 정도 내외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매수가는 시가부터 3,000원까지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5% 이상, 손절가는 2,800원을 좀 잡아 보신다면 이 종목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아주아이비 투자, 그다음에 대성창투인데 현시가 급등락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좋은 자리에서 선점을 해놓으신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업투자 회사 아주아이비 투자, 그다음에 대성창투 두 종목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먼저 대성창투 살펴봤고요. 대어 IPO라고 불리죠. 시프트업이 코스피 상장 이슈로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 최대 거래량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아주아이비 투자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야놀자 이 종목이 이제 미증시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상장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좀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두 종목 모두 다 상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타이밍을 좀 타이밍에 있는 자리에 좀 놓여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니만큼 좋은 자리에서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이번 주 일정이 좀 굵직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FOMC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일단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애플 WWDC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FOMC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동결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시장에서 나올 점도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12일과 13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삼성 파운드리 포럼도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목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벤트가 하나 더 체크해보자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6월 10일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1%대 강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 무려 7개 종목이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엔비디아발 반도체 훈풍으로 인해서 7%대 상승하면서 또 20만 닉스를 재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알테오젠이 무려 13%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 바로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8%, 코스닥은 0.46% 하락하면서 2698선, 862선에서 출발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코프로버티부터 한국가스공사까지 10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버티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U 집행위원회가 내달 4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 전문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소식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거래일에는 에코프로버티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원익 Q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는 세계 쿼츠 시장에서 1위의 점유율을 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 인텔이 주요 고객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호황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는 만큼 쿼츠 수요의 급증 더불어서 수익성 개선이 지금 전망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은 15%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양 살펴보겠습니다. 우양은 다음 달에 냉동김밥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냉동김밥은 최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놨다 하면 바로 품절이다 하는 품절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전 거래일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PTS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PTS는 이 셰일가스 테마주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포항 앞바다에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요즘 이 시장에서 화두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 석유가스 관련 테마주가 이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린 PTS도 마찬가지로 힘입어서 올라오고 있고요. 우린 PTS는 파워트레인 분야 감속기 사업 전문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검색어로 포착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 시장을 좀 따라서 움직이는 걸까요? 코스피도 1%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 좀 먼저 한번 좀 읽어주시죠. 네, 참 지난주 금요일까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요일이 바뀌었을 뿐인데 오늘은 좀 좋지 않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가량 약세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가량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해서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었고 그러면서 국제금리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그 미국 증시의 영향이 고스란히 이제 코스피 쪽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별 등락 영향을 보게 된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하락 종목 수가 1,005종목 정도 하락 출발 좀 하게 되면서 한 주 만에 조금 지난주 상승 분위기가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최근에 전반적으로 이제 IT라든지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이런 섹터들이 돌아가게 되면서 현재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시장 트렌드가 빠른 순환매라는 좀 관점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주초에는 좀 약할 수가 있겠지만 주 후반에 갈수록 좀 시장이 좀 반전 분위기를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리에 대한 반응은 어쨌든 이번 주 예정이 되는 FOMC가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아마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장이 종목들 연속해서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현재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들입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시가총액 그 15위까지 현재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삼성전자가 1.29% 정도 하락 출발하게 되면서 하이닉스 대비 더 큰 폭의 좀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인덱스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어떤 그 약세 영향 이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모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던 이슈가 있는데 아마 그런 영향들도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1.8%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삼성 SDI도 2%가량 현재 약세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1.6%가량 하락 출발,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도 1.3%가량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각기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밑바탕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금리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식어버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약세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3.6%, 에코프로가 2.7%가량 약세 출발 좀 하게 되면서 조금은 이제 코스닥 쪽에 있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좀 한 주 만에 좀 분위기가 식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면에 엔캠 같은 경우는 3.9%까지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참 의외로 엔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조금 디커플링 되는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BSP가 0.8%가량 강박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클래시스가 2.7%, 휴젤이 2.5%가량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연결해서 테마 쪽으로 한번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제 자진 상패를 준비 좀 하게 되면서 프랑스의 모 사모펀드가 이제 인수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M&A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17%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제이시스 메디칼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와 연결해서 미용기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동반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팅 관련돼 가지고 DK락 9.4%, 삼강밴드가 3.2%가량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대왕고래 테마가 연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그리고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진료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테마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LS 머티리얼즈가 12%, BH가 3%가량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관련 종목들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돼 가지고 SBI 인베스트먼트는 야놀자 관련돼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체크해 봤고요. 종목들의 흐름도 저와 함께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24%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보합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SK 최태원 회장이 TSMC의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만 닉스도 탈환을 했습니다. 오늘 시작도 20만 8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TP는 24만 원에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29만 원까지도 올라와 있는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장 출발은 빨간불이었는데 0.08%로 파란불 켜고 있고요. 하이니켈 전구체를 판매하고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5월에 양극재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니켈 가격이 다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6월에는 다시 또 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 부담도 있다라고 표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HLB는 0.84% 떨어지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2%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장에서도 1.8%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제이시스메디컬은 앞서서 우리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프랑스 사모펀드가 공개 매수 추진한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잦은 상패를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2%대 강세 보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오늘 좀 하락하면서 3%, 2%대 낙폭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우리 K469 K가스테마 먼저 점검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트지오 고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뉘앙스를 해석해 보면 탄화수소는 발견하지 못했다. 리스크 있지만 시추 안 하면 알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후장에서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추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시추 관련주들은 좀 지금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시장에서는 있다. 이 말을 아마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잘 몰라요. 이 액트지오의 에브리우 박사, 발음하기 너무 힘든데, 에브리우 박사가 과거에 이제 엑스모빌에 있을 때 그 남미 쪽의 가이아나 이제 심해 유전 프로젝트 그때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여기 있다 없다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그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15% 이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동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제가 조금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청진기는 갖다 댔어요. 갖다 대니까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어요. CT까지 찍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시경을 꼽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추를 한다는 건 그냥 내시경을 꼽아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꼽아보기 전까지는 일단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능성만 많이 열려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 포항에 가게 되면은 그 불의 정원이라고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지하수를 파다가 천연가스가 나가지고 아직까지 그 타고 있는 걸 지금 이제 방화 유리에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과연 상호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사용에 묻혀 있냐, 그게 관건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확인이 일단은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알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좀 서두가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게 있다 없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는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왕고래라는 어떤 테마로,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해가지고 일단 단기 시세를 만들고 일단은 빠져나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시 재반등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일단은 올해 12월 달에 시추를 할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그런 테마에 의해서 단기 어떤 가시거리였던 테마로 인해서 일단은 반짝 반등했다가 일단 식어버렸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정 시 매수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실제적으로 나올지, 그리고 그게 나와서도 경제성이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 테마는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 수단도 함께 체크해 보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1위 종목으로 현재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중에 6위에 또 원익 QNC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AI 학습을 추론하려고 하면 저장하기 위해서 SSD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QNC가 데이터 밀도가 좀 높아서 이 부분을 좀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관련주로서도 소재단에서도 함께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순매수단에서도 삼성, SDI, 에코프로, BM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에서도 에코프로가 보이면서 오늘 2차 전지주도 큰 손들이 좀 담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님,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TSMC 회장을 만났고요.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0일부터 14일까지 WWDC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포럼도 이번 주에 같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오늘은 밀리고 있어서 이번 주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 부분은 예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그 종목을 보실 때 이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가장 하단에 종목이 있고 업종이 있고 가정이 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 초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잘 아시겠지만 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업종으로 봤을 때 좋은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 상단에 있는 이 시장에서 거시경제 이슈 여기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안정을 찾게 되고 금리에 대한 이슈가 조금 시장의 어떤 악재여서 이 좀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아마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도 HBM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선단 공정에서 삼성전자가 따라가기가 힘들 거예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 이거를 납품하기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TSMC와 합작해가지고 선단 공정에서 HBM4를 이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미 앞서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 품질 테스트는 엔비디아가 하는 게 아니라 TSMC가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됩니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는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도면을 그리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도면을 막 그려가지고 그 도면대로 TSMC에서 패키징하고 완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SMC가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HBM 쪽으로는 삼성 파운드리 이 이슈가 있는데 그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최근에 그 AMD의 3나노 공정 얘기가 나왔을 때 부각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솔브레인, 동시세미캠, FST, 가온칩스 이쪽을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낫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그 상승 쪽으로 파란불에서 하락의 상승으로 좀 계속 전환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후경종 쪽으로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YC라든지 DIRG 테크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플러스 해가지고 어쨌든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 설비 투자를 통해서 웨이퍼 투입량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전공정 쪽에 웨이퍼 투입량 증가와 연관된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이퍼 투입량 증가와 연관된 관련 종목인 이제 PSK라든지 그리고 사이맥스라든지 TS 이쪽도 한번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원익 IPS 같은 이런 전공정 장비 쪽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굵직한 일정이 많은 한 주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는 좀 매크로적인 이슈, 금리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금리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매크로 이슈 조금 더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금리 하면 가장 또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가 아닐까 싶어서 네. 요거 하나만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DA 승인 모멘텀을 봤을 때 현재 시간으로 이번 주 안에 FDA가 일라일리의 치매 치료제인 도나네맙에 대해서 안정성을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고 그리고 렉라자도 8월 안에 지금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멀어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 제약 바이오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 금리와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연관 관계가 좀 과연 뭐가 있길래 굉장히 지금 이 같은 섹터에서 금리 인하에 관련된 연계성 이 부분을 좀 주목하느냐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신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고금리 기조가 조금 더 장기화가 되면 이 제약 바이오는 뭘 많이 해야 되죠? 임상 시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사실 뭐 전임상 단계나 임상 1상과 임상 2상 그리고 임상의 3상까지 좀 이어지는 단계에서 계속해서 투입될 수 있는 연구 개발비에 대한 비용들은 지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금리 기조가 조금 더 이 장기화되고 즉 고금리 기조가 좀 더 오랫동안 좀 이어지다 보면 투자 활동들이 좀 더 위축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연구 개발비 즉 자금 조달들이 계속해서 좀 지연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영향들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이 임상 시험들이 조금 더 지연되거나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제약 사항들이 좀 발생되기 때문에 고금리 기조가 좀 더 장기화가 되면 제약 바이오한테는 좀 악재다라는 인식들이 좀 강했고요. 이 부분이 지난해부터 계속 최근 한 2년 동안의 그 기조가 좀 더 유지가 되면서 사실 임상 시험들 특히나 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상당수 이 투자 유치들을 좀 상당히 많이 좀 실패했던 경향도 있었고 우리가 가만히 좀 복귀해 보면 전환 사채라든가 신주의 수거부 사채 등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방식보다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장에 자금을 좀 조달했던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회사의 주가도 굉장히 좀 크게 좀 훼손이 되고 주주들도 손실의 하락분들이 좀 더 커지니까 굉장히 좀 고통을 좀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은 있었지만 다만 이제 개별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성과라든가 시판 허가에 관련된 가능성들이 좀 더 커진 기업들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상에 관련된 어떤 뭐 기조가 조금 더 좀 장기화된다고 해서 그 여파가 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임상 1상과 2상을 좀 추진하는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경우에는 향후에 임상 추진 일정들이 계속해서 좀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되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미 시판허가 단계까지 좀 진행된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성과를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성과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 순매수 오늘 2위 종목이 알테오젠이거든요. 네네. 알테오젠은 지금 그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아직 룸이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좀 적용을 하는 거. 알테오젠을 지금 과연 이제 고가냐? 여기서는 좀 사기가 좀 부담스럽냐?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것인가? 자, 이 관점에 관련된 평가 논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투여봤던 부분들이 정맥 주사입니다. 정맥 주사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주사를 맞게 되니까 환자가 좀 더 고통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피하 주사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팔뚝이라든가 엉덩이라든가 복부에 이제 맞는 그런 주사제를 SC 제형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정맥 주사를 SC 제형제로 전환해서 여기서 항암제도 만들어서 전환될 수 있고 기타 어떤 약물들도 SC 제형제로 전환해서 환자가 좀 투여를 받게 된다면 상당수 그런 고통에서 좀 더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이 부작용이라든가 치료 효과들이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지표들 이 부분 때문에 SC 제형제가 시장에 어떤 대안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이고요. 머크의 키투로다라는 이 항암제 여기서 사실 투루키다입니다. 키투로다인데 여기서 이 제형제를 SC 제형제로 좀 전환해서 임상 성과를 좀 봤더니 오히려 부작용이 감소했고 치료 효과가 좀 더 증가됐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머크에서 해당 임상 약물에 대한 SC 제형제가 시판 허가로 좀 이어지게 된다면 전체 항암제의 한 2%에서 많게는 5%까지에 대한 로열티 또는 기술 이전료를 알테오젠이 좀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매출액을 지난해 항암제 규모로 좀 우리가 환산해 보면 전체 키트로다의 매출액이 한 32조. 여기서 2%에서 최소 뭐 많게는 5%까지 된 추가적인 수익을 알테오젠이 만약에 수령하게 된다면 현재의 가치보다는 조금 더 확장되거나 외형을 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머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약들의 제형을 알테오젠 기술을 이용해서 바꾸게 된다면 남아있는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룸이 열려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큰손이 2위 종목으로 알테오젠 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하시죠. 네, 빙그레 SKC, 롯데웰푸드, SK스퀘어 그리고 퍼시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빙그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현재 10만 1,400원 52주 신고가를 좀 갱신했고요. 현재는 상승폭 소폭 좀 내려온 10만 원 하회하는 99,700원에서 800원대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빙그레의 어떤 상승 여력을
삼양식품과 좀 비교하는 경향들이 좀 많았어요.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상승 탄력도가 좀 굉장히 좀 커졌었고 여기에 관련돼서 빙그레의 경우에는 삼양식품이 좀 더 주춤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수급이 좀 더 강하게 좀 유입되는 흐름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었는데 1분기 호실적 기조, 여기서 1분기의 실적 기조는 유제품 부분에서 매출 포션의 51% 정도를 좀 차지했던 부분들. 그래서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어지는 계절적인 성수기, 여름 시즌이 본격화가 되게 되면서 빙가류 제품에 대한 매출 포션이 2분기에 좀 더 크게 증가되면 사실 여기에 관련된 이익 기조가 좀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긍정적인 전망들이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기조는 뭐 지난 1분기에 우리가 실적에서 좀 증명을 했지만 2분기보다는 3분기까지 그 여파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나 8월에 인도 공장이 좀 더 가동이 되면 해외양 매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3분기까지에 대한 실적의 긍정적인 지표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빙그레의 경우에는 현재 급등이 나오는 구간의 매수보다는 조정을 주는 구간에 오히려 실적 기조에서 우리가 좀 분할 매수는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 섹터로 음식료가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는데 요즘엔 또 수출주로서도 크게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52주 신고가 기록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바이오다인, 제이시스 메디칼, 신성 ST, LS 머티리얼스, 덕산 테코피아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제이시스 메디컬을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 17.5% 상승한 12,65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했었고요. 지난 8월 주가 14,500원이 52주 신고가 영역. 그런데 오늘 사모펀드, 그러니까 현재 이 지배권을 갖고 있는 사모펀드사가 제이시스 메디컬의 한 주당 13,000원의 공개 매수를 좀 결정을 했고 이 이후에 상당수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면 자진 상장 폐지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이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현재 12,660원과 13,000원이라는 이 주가의 갭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사실 큰 갭은 아니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좀 진입하기에는 다소 좀 늦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당 한 340원 정도의 어떤 여력이 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공개 매수에 관련된 기대치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장외 거래세들을 좀 더 반영이 하게 되면 신규적인 어떤 매수 부분은 아직은 좀 메리트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다만 전고가 영역이 14,500원대였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3,000원대까지에 대한 공개 매수가를 좀 적용해 주는 부분들이 과연 좀 이점이 있을까라는 어떤 우려감들 그렇기 때문에 공개 매수에 관련된 성공 가능성들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만 신규적인 매수의 관점에서는 어떤 매력도는 떨어지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 있는 사모펀드가 공개 매수를 추진하겠다라고 주말 사이 뉴스를 좀 전했습니다. 다만 보유자의 영역에서 조금 더 다뤄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오뚜기입니다. 네, 오뚜기는 냉동치킨 HMR, 즉 가정 간편식인 오즈치킨 갈릭 마요치킨이 인기를 끌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매우 커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까지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어서 바로 점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 그리고 실적이 80점이고요. 수급과 차트가 85점, 모멘텀이 90점으로 종합점수 84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뚜기 1.07% 하락하면서 46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AI 포착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KB금융입니다. 네, 금융지주가 금리 인하 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K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3월에 자사주 매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주주 재고 수단인데요. 특히나 이 경영진이 직접 대량 자사주 매입했던 경우는 기업 가치 재고에 대해서 자신감을 이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까지 누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와 수급 그리고 차트 모멘텀까지 80점이고요. 실적이 85점, 종합 점수 81점으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13%, 1% 조금 넘게 하락하면서 78,700원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AI 포착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SK스퀘어입니다. 네, SK그룹주가 지금 일제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회장이 TSMC 회장을 만나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에 이런 희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그룹주가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14% 가까운 상승세까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바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가 95점, 마찬가지로 실적과 모멘텀도 95점이고요. 수급과 차트가 90점으로 종합 점수 93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10%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96,400원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로 포착한 서울경제 AI로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 자리하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세 가지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용기기입니다. 앞서서 제이시스 메디칼 이슈 말씀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함께 좀 힘을 받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애플의 부품주입니다. 일정상 10일부터 14일까지 WWDC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서 AI가 탑재된 아이폰이 나올지가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야놀자입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상장 이슈 때문에 함께 좀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앞서서 이 종목에서 살펴봤던 종목들도 오늘 주가 흐름 괜찮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오늘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예, 저는 애플양 부품주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오늘 밤 11시죠. 지금 애플의 이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 대한 개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AI 관련된 사업 전략. 그래서 조금 다소 좀 삼성전자에 비해서 애플이 AI 폰에 대한 이 전환이 좀 더 늦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부분에 관련된 기술적 메커니즘과 기술 고도화가 좀 더 이루어지고 상세 스펙과 출시 일정이 관련된 여기서 중요한 어떤 일정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전략적인 어떤 이 제휴 관계 그리고 여기서 파트너십들이 좀 더 강화됐기 때문에 향후에 챗 GPT를 사실 애플 디바이스에 이제 적용을 한다는 어떤 소식들 좀 있었고 여기서 아이폰 16 모델이 어떤 스펙으로 좀 공개될 것이고 어떤 타겟으로 그리고 출시 일정들은 어떻게 좀 전환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매우 좀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기술에서는 뭐 iOS에 관련된 어떤 변환 부분이라든가 지금 뭐 음성 비서 시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좀 크게 좀 다뤄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서는 일회성으로 이 전략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는 오히려 출시 일정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스마트폰의 출하량들이 좀 더 크게 변모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는데 1분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탈환했었죠. AI 폰을 빠르게 좀 출시했던 어떤 이점들을 좀 살렸는데 과연 하반기 내지는 오히려 뭐 3분기 내지는 한 4분기 정도에 좀 공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시화가 된다면 애플이 다시 한번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 내지는 시장 점유율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관점에서는 뭐 실적에 관련된 가이던스가 크게 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에 따른 반사수에는 국내 애플형 부품주에 관련된 낙수 효과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LG노텍이라든가 삼성전기는 실적의 연동 관점에서 주목해볼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 FP11을 공급하고 있는 BH 그리고 태성이라든가 덕산, 네오록스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애플향 수혜주로서에 대한 전망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애플과 관련돼서 살펴봤는데요. 관련 주들을 좀 체크해 보자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가장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뭐 대형주에서는 삼성전기와 LG노텍이 있는데 지금 주가의 어떤 동향들로 봤을 때는 LG노텍의 경우에는 뭐 유리기판 관련된 어떤
물론 뭐 삼성전기도 좀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LG노텍의 고점 대비에 대한 낙폭들이 좀 더 컸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양 실적들이 좀 더 크게 회복되는 관점이라면 LG이노텍도 현재 구간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가장 저는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좀 BH로 보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은 애플양에 관련된 아이폰 1호에 대한 출하량들이 좀 더 감소되면서 실적의 기여도가 좀 떨어졌지만 2분기를 기점으로 FPCB에 관련된 공급량 그리고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어지는 실적 개선과 실적 확장을 주목해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관련주들을 보면 좀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네네.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AI가 어쨌든 탑재가 된다라는 건 소프트웨어 쪽도 함께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범위를 좀 좁혀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지금 삼성양에서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기술 여기서는 관련주들 굉장히 좀 많았고 사실 시세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됐는데 애플양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사실상 그 수혜주가 좀 뭘까라고 우리가 좀 판단하게 된다면 사실 국내에서는 직접적인 어떤 수혜주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챗 GPT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 내지는 오픈 AI와 관련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의 단기적인 수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오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하루 정도 안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정이 관련된 AI 전략 안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에서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즉 애플양 실적 기조와 좀 연동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BH가 오히려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의 반영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에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종목들을 찾아보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네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증시 789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이동해 보시죠. 일단은 우리 배종찬 수장과 함께 시총 3조 달러를 터치한 엔비디아 관련주들 짚어봤습니다. 일단 지난 6일 기준으로 했을 때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세계 13위로 이름을 좀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28위의 갑부의 이름을 올렸다가 지금 1년 반 사이에 자산이 8배 정도로 불어났다고 하고요. 올해 들어서만 따져도 무려 622억 원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일정상 오늘부터 액분된 가격으로 엔비디아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관련주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P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3%대 약세 보이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TI 볼 텐데요. 보합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소부장단에 서 있는 종목입니다. 애칭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HBM과 관련해서 엔비디아 관련주로도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증시 8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롯데웰푸드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까 음식료가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대 강세 보이면서 17만 4,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특히 K푸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수출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LNF 보겠습니다. 2.9%대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의 승부주입니다.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저가 매수라는 인식 속에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LNF는 오늘도 조금 약하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랑 함께 커플링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3%대 약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증시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애플 아이폰 관련해서 부품주들 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밤 11시부터 WWDC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AI가 포함되어 있는 아이폰이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LG 이노텍 함께 보겠습니다. 0.83%대 상승률 보이면서 24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다음 종목은 DH입니다. 1.2%대 강세 보이면서 24,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미 금리 인하 기대 약화에 2,700선 하회 출발하고 있습니다. 구민용의 이 주식에서는 대성창투, 아주 IB투자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대성창투는 2018년, 2020년 두 번 투자한 게임 회사 시프트업의 코스피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애플 부품주 살펴봤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LG이노텍, BH, 대성, 태성, 덕산하이, 네오룩스를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